모공에 이어서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여드름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짜냈을 때 피지가 볼록 올라오는 쾌감 때문에 습관적으로 짜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 예방법부터 홈케어 방법, 또 병원에서의 관리까지 알아봤어요.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민혜연입니다. 얼마 전에 모공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모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모공에 이어서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모공 관리하면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도 빼놓을 수는 없죠. 그렇다면 이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는 무엇인지부터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시술이나 관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는요, 면포의 한 종류예요. 면포라는 말이 좀 어렵죠. 영어로는 코메도라고 하는데 사실 여드름 관련된 화장품에 이런 코메도 어쩌고저쩌고라고 써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드름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여드름 하면 염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여드름은 염증성과 비염증성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는 비염증성 여드름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쉽겠죠. 하지만 미관상 좋지 않고요. 또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흉터를 남길 수도 있는 염증성 여드름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도 적절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블랙헤드는 까맣게 보이는 피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블랙헤드가 이 피지의 끝부분이 피부 바깥, 그러니까 공기와 함께 노출이 되면서 멜라닌이나 먼지, 지방의 산화된 물질 같은 것들에 의해서 검게 착색되어 보이는 거예요. 반면 이 화이트헤드는 모공의 입구가 폐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지가 모낭 속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고 공기에 노출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하얗게 보이죠.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면 표면 위로 미세한 돌기처럼 튀어나온 모양도 관찰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두 개는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이름은 비슷하지만 관리하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소위 T존이라고 불리는 코와 이마 주변에는 얼굴 중에 피지 분비가 가장 왕성한 부위이다 보니까 특히나 콧등이나 요 옆쪽으로 블랙헤드가 잘 생겨요. 심하신 분들은 사실 이렇게 만졌을 때 오돌토돌하게 블랙헤드가 느껴지기도 하시거든요. 이 블랙헤드는 아무래도 피부를 좀 얼룩덜룩해 보이게 하고 지저분해 보이다 보니까 보기 싫다고 짜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미관상 보기 싫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딱 짜냈을 때 피지가 볼록 올라오는 쾌감 때문에 습관적으로 짜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요즘은 쇼폼 컨텐츠에 그래서 피지 짜는 영상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블랙헤드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런 블랙헤드를 잘못 짤 경우에는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변형이 생길 수도 있고요. 특히나 과도하게 압력을 가하는 과정에서 이 주변의 표피가 손상이 돼서 오히려 흉터가 남는 경우도 있어서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물리적으로 짜는 것보다는 블랙헤드를 녹이는 스크럽제나 클렌징 제품을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블랙헤드는 입구가 열려 있기 때문에 기름을 녹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요. 즉 따뜻한 물이나 따뜻한 타월로 모공을 살짝 열어주고 클렌징 오일로 살살 롤링하듯이 마사지 해주면 잘 녹아 나오게 되거든요. 보통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코팩 같은 걸로 흡착해서 뽑아내는 경우에는 제품에 따라서 피부나 모공에 자극이 될 수도 있어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또 블랙헤드를 제거한 후에 이 넓어진 모공을 수축하기 위해서 찬물이나 얼음 찜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역시 피부에 너무 자극이 되겠죠. 그냥 미온수로 가볍게 헹궈내시고요. 모공 앰플이나 보습제로 오히려 자극 없이 마무리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화이트헤드는 블랙헤드와는 달리 이 피지가 안쪽으로, 즉 바깥으로 배출되지 않고 모낭 속에 갇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함부로 짜내거나 녹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 모낭을 덮고 있는 각질을 제거하고 화이트헤드를 바깥으로 압출해야 되는데 집에서 자극 없이 각질을 적당하게 제거하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과도하게 각질을 제거했다가는 오히려 피부에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 또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화이트헤드를 압출할 때도 피부에 압박을 세게 주게 되면 피부가 벗겨져서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면봉이나 또는 소독된 깨끗한 압출기를 이용해서 살살 눌러서 빼내주시는 것이 좋아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헤드의 양이 많거나 잘 제거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병원에서 아쿠아필과 같은 필링으로 관리를 하고 관리사들이 제대로 압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잘못하면 이렇게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화이트헤드는 염증성 여드름으로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가 생기지 않기 위한 예방관리로 가장 신경 쓰셔야 되는 건 클렌징이에요. 이 클렌징을 하실 때 미온수로 과도한 피지를 충분히 녹일 수 있도록 얼굴 전체적으로 미온수로 마사지를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미온수로 적신 후에는 클렌저의 오일 성분을 이용해서 피지를 제거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피지를 깨끗하게 다 제거해버리겠다고 알칼리성의 클렌저를 쓰신다거나 수화가 잘 되지 않는 지나치게 무거운 오일이 많이 함유된 클렌저를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피부 장벽을 깨트려서 피부의 보호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피부를 지키기 위해서 피지 분비는 더 촉진이 되거든요. 그러면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가 더 쉽게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메이크업을 진하게 한 날은요, 자극이 최대한 적은 클렌징 밀크나 워터 또는 클렌징 오일도 수화가 잘 되는 제품을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1차로 지원해 주시고, 이후로 약산성 클렌저로 한 번 더 씻어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게 클렌징 도구예요. 특히 클렌징 브러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클렌징 브러쉬는 굉장히 모가 촘촘하게 있거든요. 그리고 사용 후에도 보통 욕실에 보관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축축하게 젖어 있는 상태로 유지되기가 쉬워요. 그렇다면 쉽게 균이 번식하게 되겠죠. 처음에는 별 이상이 없을지 몰라도 오래 사용하면 이 번식한 균에 의해서 피부가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꼭 클렌징 도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소독이 가능한 실리콘 재질의 제품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위생관리를 특히나 더 신경 써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평소에 피지 분비량이 많은 편이시라면 이 번들거리는 과도한 피지는 깨끗한 미용 티슈나 기름 종이로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피지는 노폐물과 엉켜서 모공도 막고요.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 같은 트러블도 유발을 하기 쉽거든요. 자, 이런 홈케어는 개개인의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추천드리는 제품이나 성분, 그 방법도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홈케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잘못 관리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피부를 예민해지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본인에게 맞는 관리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블랙헤드는 보통 소독된 바늘이나 CO2 레이저를 이용해서 산화된 윗부분을 살짝 뚫어주고요. 가볍게 압출하면 제거가 됩니다. 하지만 화이트헤드는 좁쌀 여드름이나 염증성 여드름과의 구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먼저 중요하겠고요. 정말로 화이트헤드가 맞다면 이 각질과 피지를 모두 잘 녹일 수 있는 바하나 라하 같은 성분의 필링을 추천드려요. 화이트헤드가 코처럼 이제 국소적으로만 있다면 아쿠아필로도 충분하고요. 이마나 얼굴 전체적으로 넓은 면적에 걸쳐서 있다면 라라필을 추천드립니다. 이후에도 피지 분비를 조절하고 모공을 줄여주는 관리나 시술을 추가적으로 받으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 예방법부터 홈케어 방법, 또 병원에서의 관리까지 알아봤어요. 궁금한 내용은 유튜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남겨놓을게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